강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했던 3차 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죠. 그래서 적어도 150만 표 넘는 이런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이제 초경합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왜 결과가 이제 차이가 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여론이 실제로 변동했을 가능성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미리 결정한 사람들이 많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로 쏠렸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되느냐. 근데 20대 데이터들을 다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맨 왼쪽 그림이 이제 20대 그래프인데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가부 폐지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굉장히 좀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특히 20대 남자들이 그 가운데가 1월 즈음이거든요. 그때부터 급상승하는 게 보일 거고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에 비해서 20대 여성 표는 상당히 지금 뭔가 복잡하게 중립되어 있는 게 보이죠. 4명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골고루 분산된 이런 구도였다가 2월 하반기부터 그 파란색이 이제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진짜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젠더 문제나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나 민주당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진다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확인이 되었었지만 선거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국승민입니다. 이제 이번 대선을 얘기했으니까 좀 더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20대 여자를 설명한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20대 여성의 표를 받고 싶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목한 키워드는 2개입니다. 소수자와 차별금지.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봤는데 20대 여성이 68%로 압도적인 찬성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치적 지지로도 이어지는 건지 저희가 이제 책에 있는 이 표를 여기 가져와서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가지 정치 세력을 물어봤습니다. 법과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정치 세력, 정부 개입 최소화를 우선시하는 세력, 경제적 재분배를 우선시하는 세력, 그리고 차별금지와 다양성 우선시하는 세력. 이렇게 4가지 세력들을 어디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보면 여기 차별금지와 다양성 우선시 세력을 볼게요. 딱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모든 세대에 통틀어서 이 법과 사회질서 확립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가장 지지를 얻었는데 그게 아닌 유일한 세대가 뭐냐면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러한 20대 여성의 표를 설득하고 싶다면은 차별금지, 그 다양성이란 키워드, 그 소수자란 키워드를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정한우 박사님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44%가 투표 일주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좀 결정했다. 그래서 그 블랙아웃 기간에 지지 결정자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때 사실은 그 블랙아웃 기간을 굉장히 힘있게 딱 끌고 간 사람이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있었던 20대 남자들처럼 박지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를 대변하는 얼굴을 마지막에 20대 여성들이 좀 갖게 됐고 그것이 20대 여성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부유하지 않는 심판자가 될 수 있게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성들을 비롯해서 되게 소수자들에게 혐오를 멈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만 혐오를 선동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당사자인 소수자들에게는 여성이든 뭐 트랜스젠더든 내 생명과 안전의 문제와 너무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감각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 막판에 20대 여성들이 투표장에 뛰쳐나왔던 이 네거티브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 젠더 갈라치기 전략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생각들을 읽어보면 원래 전통적인 6070 지지층이 있고 2030 중에서 2030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 특히나 이제 젠더 부분에 있어서 형수 욕설이라고 하든지 어떤 여배우 스캔들 논란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이재명을 찍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30 남자를 결집시키고 6070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논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세대포 이론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유권자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 그 막판 결집이 보여줬던 시그널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있잖아요. 팔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성 유권자분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팔 안 자르고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같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정치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